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0.77% 하락을 해줬고요. 코스닥은 보시면 약 1.6%대 하락을 해주면서 이렇게 음봉이 좀 크게 나와줬습니다. 시장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종목별로 보시면 오늘 좀 파란색이 많았고요. 여기 뭐 수소 관련주 정도만 오늘 약간 좋았던 모습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닥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특히 오늘 정부의 플랫폼 규제로 카카오는 10%대 하락도 해줬는데요. 여튼 최근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도 LB는 좋은 흐름 보여줘서 인버스 LB라고도 불렸는데, 일단 오늘 그동안 거침없이 상승하던 우리 LB 주가가 한번 제동은 걸렸습니다. 보시면 약 3주 정도예요. 3주 정도에 약 35,000원서부터 약 7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2배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L생도 보시면 약 3주 동안 얘도 11,000원이라고 볼게요. 11,000원서부터 22,000원까지 갔으니까 2배 상승해 주면서 급하게 올려줬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급하게 상승해 줬으니까 잠시 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단타로 하시는 분들이야 5일선으로 뭐 잘 대응을 하시겠죠. 알아서들 잘 하시니까.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LB에 동행을 하시는 거라 큰 그림상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았나 싶은데요. 백신도 그렇고 리보세라닙도 그렇고요. 지금에서야 기대감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인 건데, 백신도 아직 베트남 긴급 승인, 그리고 WHO 승인, 코박스를 통한 매출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민홈이랑 나노젠이랑 합작으로 그 어떤 걸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이제 폐암학회가 개최되었고요. 폐암학회 끝나자마자 곧장 에스모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토록 기다리던 NDA도 있고, 또 기대되는 간암 1차 치료제 탑라인도 올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 있고요. 적응증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죠. 뭐 폐암, 위암, 그것도 1차 쪽으로요. 그래서 이 절차 하나씩 다 한다면 오늘은 잠시 숨 고르기 있지만, 좀 전에 언급했던 이 모든 걸 한다면, 하나씩 성과를 보여준다면 큰 그림상으로는 좋은 흐름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차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인데요. 효성 첨단 소재를 보시면 이거는 신규주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요 날 상장한 날 요거를 회복하는 거,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얘는 이거를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쭉 보시면 이제 한번 요거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면서 크게 보시면 이제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요거를 돌파를 하니까 그러니까 SK 바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요걸 돌파하니까 이제 시세 분출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보면은 요 당시가 이제 LB가 우리 지난주 화요일날에 한번 하락했던 적 있죠. 그때 수급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LB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요 당시는 이제 화요일 수급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또 올려주고 위로 올려주고 또 위로 올려주고 이러다가 오늘 정도 수급인 것 같네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글쎄요, 15만원 언저리부터 30만원까지 얘도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급하게 올려줬다가 나름 숨고르기를 좀 해줍니다. 이렇게 숨고르기를 해주다가 제자 빠르게 올리나 했더니 그러지 못하고 좀 쉬어주다가 나름 재차 한번 여기 돌파하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또 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백에서 올리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올리는 중간에 얕은 조정이 한 번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크게 보면 요거를 이제 1차로 보고, 요거를 이제 요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이걸 1차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완연한 기간 조정 이후에 요거 돌파하니까 재차 이제 파동이 이어지는 건데요. 어찌되었던 오늘 수소 모빌리티가 개최가 되면서 수소 관련주 그리고 차 관련주들이 좋았는데, 최태원 회장은 약 19조 투자한다고도 밝혔고요. 어찌되었건 효성 첨단 소재도 이렇게 올라간 걸 살펴보시면 신재생으로 엮였습니다. 탄소 중립이 현 트렌드 중에서 대세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탄소 섬유 신소재를 이용한 수소 저장 용기가 부각받으면서 이때 박스권 돌파하면서부터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글쎄요, LB랑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무게감도 얘는 일단 좀 더 무게감이 있는 거니까. 근데 큰 흐름에서 보면 결국
지금 시장 트렌드랑 맞고 그리고 비전이 좋으니까 결국은 가더라. 잠시 쉴 수는 있을지언정 가더라라는 건데, LB도 백신이란 트렌드 있고요. 그리고 또 백신이 있어야 위드 코로나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제3세기는 아직 백신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또 부스터샷도 필요하죠. 이것도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는데, 어쨌든 요거 말고 또 리보세라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쉬더라도 큰 흐름에서는, 요 당시 때 잠시 쉬더라도 큰 흐름상으로 이렇게 좀 가졌는데, 효성첨단 소재도 잠시 쉴 수는 있어도 뭐 크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도 다음 주에 곧장 S모드 있고요. 다음 주에 또 긴급 승인이,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큰 흐름상에서는 잠시 쉴 수는 있어도 큰 흐름상에서는 아직도 기대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노코박스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크게 4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 안전하다는 거. 두 번째, 효능도 좋다는 거. 세 번째, 효능도 좋고 안전한데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보관 유통이 용이하다는,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렇게 4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안전하다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도 현재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부작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뭐 호흡곤란, 혈전, 뭐 이런 부작용이 대표적인데, 그럼에도 백신 접종하는 게 유리하니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계약을 할 때도 면책 조항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또 역으로 보면 그만큼 급하다라는 것 이기도 하고요. 여튼 나노코박스는 단백질 재조합 백신이라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오늘 헐 박사가 여기 매일경제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범용 백신으로도 좋지 않겠느냐도 장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다 보셨을 텐데, 제가 보기엔 요 한 줄이 딱 요약이 돼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면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부스터샷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나노코박스랑 기전이 같죠. 단백질 재조합 백신인데, 얘가 탄생을 한다면 현재 뭐 모더나, 화이자가 아무래도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백신 부스터 역할을 할 때 단백질 재조합 백신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왜?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가 나노코박스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 안정성에 대한 거를 보여주기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트남 보건부 나노코박스 아나필락시스 쇼크 부작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노코박스의 부작용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나필락시스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앙,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아나필락시스 앙이 제일 경미한 거,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렇게 3개, 그렇게 강도가 센 걸로 분류를 하는데요. 접종 후 사망까지 이어질 위험이 가장 큰 거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 임상 중에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2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임상 이상 중에 발생을 했고, 현기증, 매서움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있는 아나필락시스 앙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심 환자는 임상 2상태 나왔고 가벼운 증상으로 일단 결론을 지었고요. 뭐 아나필락시스항은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하기에는 다소 가벼운 증상,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도가 아나필락시스항,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렇게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 발음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아나필락시스항 반응이 나타난 지원자는 즉시 회복되어서 합병증 없이 귀가했다고 합니다. 2차 주사를 맞았을 때는 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심 사례는 3상 중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경미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사 후 15분 만에 아나필락시스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보건부 지침대로 치료가 됐고 1시간 후에 완전히 정상 상태로 회복이 되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 사례 이 2건은 사망 위험이 없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아니다. 이게 좀 위험한 건데 이건 아니었다라고 밝혔고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아니었고 중증 아나필락시스는 없었다라고 이제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가 낮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짓는데 아나필리시스 의심 사례가 2건밖에 없었다는 거는 다른 백신에 비해 많지 않은 수치, 그리고 이 의심 사례들 역시 대조군인지 아니면 백신의 부작용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위험도는 떨어지고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나노코박스의 최대 장점 안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뉴스에서 보셨지만 현재 가장 좋다고 평가되는 게 모더나죠. 모더나랑 비슷한 효과를 동일한 항체를 형성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효과도 좋고요. 세 번째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글쎄 지금 판매 전략은 당장만 놓고 보면 WHO 승인 나면은 코박스를 통해서 납품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다른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불 정도 하는데 나노코박스는 약 5불 정도일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코박스를 통해 공급을 할 때 이 역시 장점으로 작용할 듯 하고요. 그 다음 보관이 용이하죠. 상온 2도에서 8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콜드 체인이 없어도 특히 이제 제3세계가 문제겠죠. 제3세계는 이제 mRNA 백신을 하려면 콜드 체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도 유통 보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노코박스의 이렇게 4가지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백신, 특히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이 언제 나느냐, 요게 제일 궁금하고요. 두 번째, NDA 신청을 도대체 언제 하느냐, 리보세라님은 NDA 신청을 언제 하느냐, 요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글쎄요, NDA 신청이 막바지이지 않겠느냐라는 시그널을 한번 볼 수 있는 게 오늘 주가행 자료인 것 같습니다. 주가행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 엘레바는 CMC 분야 책임자를 선임하면서 FDA NDA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CMC는 화학합성, 공장 생산, 품질 관리 등을 통칭을 하는데요. FDA의 의약품 인허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전 임상부터 3상까지의 의약품 제조, 개발 내용 등의 CMC 자료를 제출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CMC 자료에는 이 과정을 통해 입증된 제품의 생산 방법도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요렇게를 이제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시판하려면 FDA가 인정하는 CGMP 공장에서 원료 의약품, 완제 의약품이 생산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사까지 통과를 해야 최종 승인을 해줍니다. 물론 유럽도 이제 요런 실사를 한 다음에 수출이 가능한 건데, 잘 아시겠지만 LB는 요런 CGMP 생산 시설을 갖춘 캐나다 판테온과 현재 계약을 맺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엘레바 CMC 책임자로 선임된 이분은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CMC까지 이제 준비가 마무리됐구나. 어느 정부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서류 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 심사가 있는데 이제 서류가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진 회장도 출장을 갔다 왔고 했으니까 여기 서류 보완도 완료가 됐고 이제 실질 심사까지 다 대비하지 않았느냐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으로 리보세라닙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한번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급격히 상승하다가 오늘 간만에 5%대 하락이 나와서 뭐 그런데요. 주식이 매일 오를 수는 없죠. 그리고 좀 전에도 차트를 한번 살펴봤는데 좀 더 크게 멀리 가기 위해서 한 걸음 움직이는 10보 전진 후에 3보 후퇴하는 LB이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